마히루의 부모가 사고로 돌아가시자 그의 인생은 최악이 되었다. 그 불쌍한 소녀는 곧 고아가 되었고 친척들은 생활비가 너무 비싸서 그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행운인지 마히루의 삼촌이 나서서 이 멍청한 일꾼들이 하지 못한 일을 해내기로 결정한다. 그는 조카를 입양하기로 한다. 마히루는 이제 15세이고 그는 단순한 것을 좋아한다고 주장하는 쓰레기 같은 놈으로 자랐다. 하루는 그가 길에서 이상하게 생긴 고양이를 주워와 이름을 검쿠로이라고 지었지만 그것이 어떤 음흉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있었다. 학교에서는 학교 축제를 준비하고 있었고 학생들에게 특별한 역할을 맡으라고 제안했다. 한 학생이 마히루에게 의상 제공을 맡아달라고 제안하지만 다른 학생은 이미 마히루가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불평한다. 그때 마히루가 학생들을 위해 접시에 담은 쿠키를 들고 도착해 방해한다. 학생들이 그를 애워싸고 모두 쿠키의 맛에 감탄한다. 고아가 이렇게 잘 요리할 줄 알았나? 그 후 곧 마히루는 또다시 친구들에게 의상과 음식을 제공하겠다고 선언한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히루와 친구들은 마히루가 항상 학급 활동에서 너무 많은 역할을 맡는다고 이야기한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일을 미루고 회피하는 것이 번거롭다고 설명하며 대신 자신이 하면 더 간단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류세이는 모두 아무것도 안 하게 될 것이라며 그런 사고방식이 바보스럽다고 생각한다. 친구들은 계속 이야기하고 웃다가 사쿠야가 헤어져야 할 시간이 되자 이야기를 멈춘다. 사쿠야는 몇몇 지역에서 드라큘라 소문이 돌고 있으니 쇼핑을 할 때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다른 사람들은 그가 정신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는 마을에서 일어난 이상한 살인 사건과 피해자에게 가해진 특이한 부상에 대해 이야기한다. 친구들은 사쿠야가 그런 소문을 믿는 것을 조롱하고 그를 꾸짖는다. 그 후 마히루는 다른 사람들을 떠나 세탁을 하러 간다. 마히루는 집에 도착했을 때 쿠로가 걱정된다. 그가 방에 들어서자 TV가 켜져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이 그렇게 두고 왔는지 범범해한다. 하지만 마히루는 집안에 누군가 있는 것을 보고 무서워한다. 그 모습은 TV 앞에 앉아 음식을 먹고 있다. 그가 돌아서서 마히루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지만 그를 무시한다. 마히루는 겁에 질려 낯선 사람에게 빗자루로 공격합니다. 그 시도는 무의미합니다. 그 인물은 쉽게 피하고 마히루를 넘어섭니다. 그 인물은 여전히 마히루를 무시하고 고개를 돌립니다. 분노한 마히루는 두 번째 공격을 준비하지만 넘어져서 커튼을 잡아당기고 방에 햇빛이 들어옵니다. 햇빛 아래에서 그 인물은 즉시 변하여 마히루가 주운 고양이 쿠로가 됩니다. 마히루는 충격을 받고 커튼이 다시 닫히자 쿠로는 인간으로 돌아갑니다. 그는 쿨이란 무엇인지 묻고 쿨이가 뱀파이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히루는 당황하며 쿠로를 방에서 쫓아내려고 애쓰지만 쿠로는 햇빛에 던져지기 싫다고 애원합니다. 마히루는 사쿠야의 경고를 떠올리며 두려워하지만 쿠로는 그에게 비참하고 못생긴 패배자 같은 마히루의 피를 마실 생각이 없다고 확신시킨다. 그는 마히루에게 어두워지면 떠날 것이며 인간 형태일 때 그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경고한다. 마히루는 낯선 사람의 이름을 모른다고 주장하며 고양이인 줄 알고 쿠로라고 불렀다고 말한다. 갑자기 쿠로의 목과 마히루의 팔 주위에 밝은 빛의 고리가 나타난다. 이럴 때 마히루는 그가 의미한 바를 알고 싶어하며 게으른 쿠로에게 계속 귀찮게 한다. 잠시 후 쿠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기로 결정한다. 그는 자신이 주인과 계약을 맺는 특별한 종류의 뱀파이어라고 설명한다. 그들은 오직 주인의 피만을 마실 수 있으며 주인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쿠로는 마히루에게 일어난 일이 계약의 초기이자 일시적인 단계라고 말하며 다음 24시간 이내에 마히루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무효화된다고 한다. 마히루는 안도하며 쿠로를 집 밖으로 내쫓는다. 그러나 그는 계약이 취소될 때까지 서로 특정 거리 이상 떨어져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곧 알게 되고 두 패배자는 다음 24시간 동안 함께 얽혀 있게 된다. 함께 얽힌 두 패배자는 겨우 잘 지낼 수 있었다. 쿠로는 마히루의 부모님에 대해 물어보며 그들을 보지 못했다고 하자 마히루는 그들이 없다고 전한다. 쿠로는 그 때문에 마히루가 자신을 거리에서 데려다 준 것인지 궁금해하지만 마히루는 두 사람 모두에게 복잡한 상황을 만들었을 뿐이다. 마히루는 친구들을 만나야 한다고 기억하지만 쿠로는 그들이 서로 멀어질 수 없다고 상기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루는 쿠로를 잡아 끌고 친구들을 만나러 나간다. 마이루가 방을 나가자마자 그를 놀라게 하는 소리를 듣지만 그는 그것이 자신의 상상이라고 생각하고 나간다. 마이루는 친구들에게 자신의 새 고양이가 뱀파이어라고 설득하려 하지만 그들은 믿지 않는다. 마이루는 사쿠야가 믿어줄 거라고 확신하고 쿠로를 인간 형태로 바꾸려고 한다. 불행히도 교활한 고양이는 마이루의 어떤 장난에도 반응하지 않는다. 순식간에 마이루는 거울에서 이상한 그림자를 보게 되고 그들 옆에 거리 공연자가 나타난다. 광대는 소란을 일으키고 모자에서 칼을 꺼내 학생들을 즐겁게 한다. 마이루는 일어난 일에 혼란스러워하지만 광대를 경계하게 된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매료되지만 류세이는 그렇지 않고 마이루와 친구와 함께 떠날 준비를 한다. 광대가 류세이를 멈추고 조롱하듯 관객에게 왜 류세이를 멈췄는지 묻습니다. 광대가 갑자기 류세이의 목을 물어 혈액이 사방으로 튀어나옵니다. 모두가 패닉에 빠지고 광대가 웃으면서 뛰어다니자 모두 도망칩니다. 다른 사람들은 거리를 벗어나 멀리서 지켜보지만 류세이의 친구들은 두려움에 떨며 그와 함께 남아 있습니다. 광대는 자신이 뱀파이어라고 밝히고 마이루에게 쿠로에 대해 알고 있다고 알립니다. 마이루는 그가 쿠로와 친구인지 묻지만 광대는 쿠로를 싫어하며 그가 고양이를 보호하면 마이루를 죽일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갑자기 쿠로가 나타나 광대를 공격합니다. 마이루는 놀라서 쿠로에게 질문하지만 쿠로는 그를 무시하고 그들에게 도망치라고 하며 마이루를 끌고 갑니다. 마이루는 멈추고 광대와 싸우러 돌아가자고 주장하지만 쿠로는 다른 뱀파이어와 싸울 생각이 없다고 거부한다. 마이루는 혼자서 친구들을 구하겠다고 결심하고 거리를 향해 다시 달려간다. 광대는 류세이를 공격하기 위해 다가오지만 마이루가 나타나 혼자서 광대를 제지하려 한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라도 광대를 막겠다고 결심하고 친구들에게 도망가라고 요청한다. 광대는 격분하며 마이루를 공격할 준비를 하지만 쿠로가 나타나 자신의 몸으로 마이루를 구한다. 쿠로는 100년 동안 피를 섭취하지 않아서 약하다고 불평하며 마이루에게 친구들과 함께 도망치라고 한다. 마이루는 자신의 손목을 쿠로의 입에 밀어넣으며 쿠로가 그의 피를 받아들여 실제 계약을 맺게 한다. 쿠로는 마이루가 이제 그의 이브가 되었고 그는 하인이라고 인정한다. 쿠로의 표정이 급격히 변하며 그의 손에 거대한 어두운 발톱이 나타난다. 그는 광대를 향해 돌진하며 한 번의 스윕으로 그를 베어낸다. 쿠로는 그를 끝내려만 하지만 마이루가 그를 저지하며 강제로 멈춘다. 광대는 인형으로 변해 마이루에게 자신이 죽지 않았다고 알린다. 질문을 받자 그는 자신의 주인인 츠바키에 의해 마이루와 쿠로를 공격했다고 밝힌다. 쿠로는 츠바키가 누구인지 전혀 모른다고 주장하며 게으른 고양이는 지쳐서 누운다. 마이루는 츠바키가 누구인지 그리고 쿠로가 광대를 상대할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궁금해한다. 마이루도 지쳐서 쓰러졌다. 그 사이 한 인물이 멀리서 모든 사건을 지켜보며 사건이 끝난 후 섬뜩한 웃음을 지어 보인다. 다음 날 마이루는 자신의 방에서 깨어난다. 그는 구로를 집어들고 일어난 모든 일이 꿈이었는지 궁금해한다. 하지만 고양이가 말을 하자 그는 전날 일어난 모든 일이 진짜였고 자신의 삶이 엉망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 마이루는 학교에 도착해 사쿠야에게 류세이를 물어본다. 류세이는 코유키와 함께 딱 맞춰 나타난다. 마이루는 류세이를 보고 안도하며 그가 괜찮은지 묻는다. 그러나 그는 곧 류세이와 코유키가 전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는 백설장한테서 벌어진 사고로 류세이가 다쳤다고 주장하며 흡혈귀 소동사나리를 말할 때마다 조롱받는다. 마우루는 검은복 간부들이 친구의 기억을 지우는 기술을 어떻게 손에 넣었는지 궁금해한다. 마우루는 다른 사람들이 그와 다른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혼란스러워한다. 짜증나는 쿠로가 마우루 가방에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 불평하는 모습에 괴로워한다. 마우루가 가방을 열자 인형 소동사나리가 있다. 소동사나리는 피가 필요하다며 츠바키에게 돌아가고 싶다고 항의하지만 마우루는 무시한다. 거리에서 걸어가는 동안 마우루는 쿠로에게 다른 흡혈귀들 그리고 츠바키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알아보려 한다. 갑자기 비가 내리 받기 시작하고 그들은 붉은 피빛 도만에 나타난다. 그들은 좀비 같은 세 번째 등급의 신이미시로부터 보이는 어떤 놈에게 접근당한다. 그놈은 마하히루에게
최근 경험에 대해 말해달라고 요청하고 가방 안에서 수다스러운 광대 인형이 대답한다. 마히루가 놀라자 쿠로는 충돌을 피하려고 한다. 그들은 괴상한 인물이 이미 마히루의 가방을 손에 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놀라게 된다. 그는 광대 인형을 꺼낸다. 광대 인형은 그 인물을 추바키라고 부른다. 마히루가 이름을 듣자마자 급속히 겁먹는다. 마히루가 반응하기도 전에 추바키가 그를 둘러싸고 이 저예산 아이제는 마히루를 비웃는다. 추바키가 쿠로를 바닥으로 던지자 후자는 인간 형태로 변한다. 추바키는 크로를 자신의 형이라고 부르지만 크로는 그 광기 어린 낯선 사람을 전혀 모른다고 주장한다. 추바키는 7명의 세르반프 형제들을 나열하기로 결정한다. 가장 오래된 것은 코마로, 즉 게으름에 잠자는 제스민이다. 그 다음은 교만, 시기, 분노, 탐욕, 포만감, 그리고 욕망이다. 이 7명은 진정한 세르반프 형제들로 알려져 있지만 츠바키는 자신의 마지막 세르반프, 멜랑콜리라고 밝힌다. 마우루는 크로가 얼마나 많은 형제가 있는지 놀라며 바보 같은 놈은 모두 고양인지 의아해한다. 하지만 크로가 유일한 고양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츠바키는 여우로 변신한다. 그는 잠시 동안 크로와 싸우다가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온다. 마이루는 츠바키에게 사람을 죽임으로써 얻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묻고 우리는 곧 이 사이코가 인류에 대한 증오 외에 진짜 동기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마이루가 인간은 무죄라고 주장하자 그는 더욱 화가 나고 그는 아무도 무죄가 아니라고 믿으며 특히 자신을 없애려는 형제들에 대한 증오가 크다. 그는 기모노에서 칼을 꺼내고 쿠로에게 나머지 형제들을 소환하라고 요청하여 함께 파괴할 수 있도록 한다. 그는 쿠로를 공격하지만 쿠로는 첫 번째 배기를 막아낸다. 마이루는 피를 제공하지만 쿠로는 너무 게을러서 싸우고 싶지 않다고 거절한다. 츠바키는 공격을 계속하며 쿠로를 쓰러뜨린다. 마이루는 쿠로를 도우러 달려가려 하지만 츠바키는 쿠로를 더 멀리 차버린다. 츠바키는 마이루를 잡고 전쟁을 원한다고 알리며 전쟁이 재미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인다. 츠바키는 아무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불평한다. 어쩐지 마이루는 그 감정이 익숙하게 느껴지며 부모를 잃었을 때의 기분을 떠올린다. 그는 부정의 상태에 머물며 친구들을 지속적으로 피하다가 결국 삼촌의 도움을 받았다. 우리 남자아이가 이 연쇄살인 정신병자에게 자신의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품질 좋은 치료 세션이 열린다. 츠바키는 마이루의 대담함에 충격을 받고 웃는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모두가 자기도 모르게 죽어가는 전면전이라고 주장한다. 마이루는 츠바키를 멈추겠다고 다짐한다. 그는 츠바키와 계약을 맺고 그를 하인으로 삼아 자신의 명령을 강제로 수행하게 하겠다고 위협한다. 츠바키가 웃으며 마히루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쿠로가 뛰어들어 마히루를 구한다. 갑자기 두 사람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츠바키와 그의 인형만 이상한 피해 도만에 남는다. 광대 인형이 츠바키에게 마히루와 쿠로를 쫓아가라고 하지만 츠바키는 거부하고 떠난다. 돔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들은 다시 거리에서 나타난다. 한편 쿠로와 마이루는 골목길에 나타난다. 마이루는 그들이 츠바키를 어떻게 피했는지 궁금해하고 쿠로는 다른 아인이 그들을 구해주었다고 설명한다. 두 사람은 그들에게 오라고 하는 두 여자아이들에 깜짝 놀라며 거절하기도 전에 의자에 앉아있는 또 다른 남자가 나타나 함께 가자고 주장한다. 낯선 이의 차량 안에서 그는 자신을 미소노라고 소개하며 하인의 저녁으로 모든 욕망의 사랑이라고 말한다. 마이루는 또 다른 루크를 발견하고 기뻐하며 츠바키에게도 이브가 있는지 궁금해 한다. 그들은 미소노의 저택에 도착하고 미소노는 차량에서 내리자마자 의자를 아무 데서나 꺼내 앉는다. 마이루는 그가 게으르다고 꾸짖지만 미소노가 몸이 약해 끊임없이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나비가 나타나고 미소노는 그것을 릴리라고 부른다. 나비는 욕망의 하인으로 변신한다. 미소노는 릴리가 옷을 벗으려 하자 꾸짖고 다른 이들을 저택으로 초대한다. 저택 안에서 마이루는 릴리가 그의 친구들이 뱀파이어 광대에게 공격받았을 때 일어난 일을 잊게 만든 장본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마이루는 경험이 풍부한 이브와 그녀의 하인을 만나 기뻐하며 그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길 희망한다. 하지만 그들이 홀에 들어서자 상황은 급격히 변합니다. 문이 닫히고
미소노는 다시 의자에 앉습니다. 그는 리리에게 자신의 피를 가져오라고 부르고 리리의 손에 낫이 나타납니다. 미소노는 마히루가 츠바키에 대해 쓸모가 없었고 하인을 사용하는 경험이 전혀 없다고 불평합니다. 그는 마히루가 자신의 노예가 되어 그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리리가 낫을 휘두르자 그들은 간신히 피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미소노의 노예가 되라고 요구하지만 마히루는 거부합니다. 그는 쿠로와 함께 방을 탈출하고 저택 밖으로 달려나갑니다. 그는 그들이 어떤 종류의 사이코인지 궁금해해야 한다. 불행히도 그 길은 저택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원으로 향한다. 마히루는 돌아서서 창문을 통해 자신들을 바라보는 많은 어린아이들을 발견한다. 어리석은 마히루는 그들이 모두 릴리의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지만 릴리가 나타나서 그들이 단순히 그의 하위 클래스라고 대답한다. 서반프에 의해 만들어진 하급 뱀파이어로 자신들을 만든 뱀파이어에게 충성스럽다. 그들은 어린아이들과 다른 하위 클래스가 츠바키의 표적이 되고 있으며 이것이 마히루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한다. 마히루는 미소노가 모든 사람을 돕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하고 친구로서 도와주기로 동의하지만 노예로는 도와주지 않겠다고 한다. 미소노는 제안을 받아들이고 마히루가 더 나은 이브가 되고 자신의 무기를 찾도록 가르치겠다고 약속한다. 나중에 마우루와 사쿠야가 쇼핑을 가요. 사쿠야가 왜 마우루가 고양이를 항상 키우는지 묻고 마우루는 그저 평범한 애완동물이라고 답합니다. 사쿠야는 마우루에게 자신이 샀다며 손목띠를 건넵니다. 두 사람이 가게를 나서자 마우루는 무언가 음산한 인물을 따라오는 것 같지만 그것은 모두 상상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이 떠나기 전에 사쿠야가 마우루에게 뭔가 숨기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마우루는 아니라고 확신시킵니다. 그들은 서로 작별 인사를 합니다. 하지만 사쿠야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공격받습니다. 마우루는 미소노의 저택에서 검은 고양이 크로와 함께 있고 미소노는 크로가 자신의 이브조차 무기를 가지도록 가르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크로를 질책합니다. 마히루는 친구들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 무기를 갖고 싶다는 소망을 표현합니다. 쿠로는 마히루에게 눈을 감으라고 요청하고 그는 갑자기 다른 평면에 나타납니다. 불길한 그림자가 그 앞에 나타나 축하와 함께 생일을 축하합니다. 그 생명체는 마히루에게 자신이 쿠로의 일부이며 무기를 얻을 곳으로 안내합니다. 생명체는 자신이 쿠로의 일부이며 힘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들은 상자 더미에 도착하고 생명체는 마히루에게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청합니다. 마히루는 상자를 집어들고 검은 빗자루가 나타납니다. 지금까지의 최대 기대감, 그리고 친구의 우는 형편없습니다. 남자가 정말 실수를 해서 빗자루를 집어들었어요. 빗자루는 그의 손목의 문신처럼 변하고 그는 그것을 사쿠야의 선물로 가립니다. 츠바키와 광대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들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곧 한 인물이 도착합니다. 그 인물은 몸을 끌고 레스토랑으로 들어가고 레스토랑의 모든 사람들이 도망칩니다. 우리는 이 인물이 사쿠야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가 또한 뱀파이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와 함께 있는 몸은 아마 그를 감시하고 있었던 하위 클래스입니다. 츠바키는 사쿠야가 다른 학생들이 그가 뱀파이어라는 것을 알까 걱정하지 않냐고 묻지만 사쿠야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는 거짓말쟁이에 대한 증오만 가득 차 있다. 한편 마히루는 빗자루를 소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는 미사노와 릴리에게 조언을 구한다. 그들은 그가 무기를 소환하기 위해 더 강한 결의와 의지를 다져야 한다고 설명한다. 릴리는 그가 보호하고 싶은 것들을 생각하고 그것을 무기를 소환하는 원동력으로 삼으라고 조언한다. 마히루는 생각한 끝에 그의 유일한 바람은 친구들과 그를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그는 심지어 그들을 미사노와 릴리에게 소개하자고 제안한다. 미사노는 그들에게 휘말려 위험에 처할까봐 소개하지 말라고 부탁한다. 하지만 마히루는 그들이 이제 친구이기 때문에 미사노에게 소개하는 것이 해롭지 않다고 생각한다. 마히루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친구들을 보호하겠다고 다짐하며 쿠로가 그를 도와줄 것이라고 믿는다. 무관심한 쿠로는 마히루가 요청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단순히 동의한다. 표식이 빛나지만 미사노는 그 의미를 설명하기도 전에 잠이 든다. 형은 자신이 잠자는 순례공주라고 생각한다. 릴리는 미사노가
특정 시간에 잠드는 증상이 있다고 설명하며 다음날 훈련을 계속하자고 제안한다. 다음날 마이루는 학교에서 사쿠야를 찾고 사쿠야가 며칠간 결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마이루는 사쿠야에게 여러 번 전화했지만 연결되지 않아 걱정하고 있다. 그는 수업 후 사쿠야의 집에 방문하겠다고 다른 이들에게 약속한다. 그는 이미 준비한 의상 몇 점을 공개하고 모두가 그것을 좋아한다. 수업이 끝난 후 마이루는 사쿠야의 집에 가기 위해 식사를 구매한다. 하지만 쿠로가 사쿠야가 누구인지 물어보자 상황이 이상해지기 시작한다. 마이루는 대충 대답하려고 하지만 곧 그는 어린 시절 친구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사쿠야의 부모가 누구인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그는 그들이 어떻게 만났는지 사쿠야가 어디에 사는지 기억하지 못하지만 사쿠야의 집에 여러 번 갔던 것만은 희미하게 기억한다. 기억하려 애쓰는 동안 사쿠야가 그의 뒤에 나타나 그를 부른다. 마히루는 깜짝 놀랐지만 사쿠야에게 학교에서 사라진 것에 대해 꾸짖었다. 사쿠야는 사고에 연루되어 한동안 집에 있어야 했다고 설명한다. 마히루는 그가 사온 음식을 주려고 하지만 갑자기 비명을 듣는다. 사쿠야는 마히루에게 자신을 믿어달라고 부탁하고 그를 외딴 곳으로 인도한다. 뇌가 없는 마히루는 사쿠야를 믿는다. 왜냐하면 그는 한 개 반의 뇌세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돌아서서 마히루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묻는다. 마히루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해하며 사쿠야에게 이상하게 행동하지 말라고 한다. 갑자기 마히루와 쿠로는 일련의 끈에 묶이고 쿠로는 칼에 갇힌다. 흡혈귀 소년 극장이 건물 꼭대기에서 내려와 사쿠야와 함께 서 있습니다. 결국 쿠로는 사쿠야가 츠바키의 하위 클래스 중 하나라고 발표한다. 사쿠야는 마호루에게 그들의 모든 기억을 함께 떠올리라고 요청하고 마호루는 자신이 사쿠야와 어린 시절의 추억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쿠야는 단검으로 마호루를 공격하지만 쿠로가 몸으로 막아내어 사쿠야와 극장의 공격을 받아냅니다. 사쿠야는 인간의 감정을 통해 약점을 찾고 그들을 환각 상태로 만들 수 있으며 마호루를 환각 상태로 만들고 머릿속에 모든 기억을 심는 것이 매우 쉬웠다고 설명합니다. 마호루가 사쿠야에게 쿠로에 대해 거짓말을 했을 때 물었을 때 사쿠야는 분노하며 그 이유를 보호하려는 친구들 때문이라는 마호루의 변명을 거부합니다. 사쿠야는 계속해서 폭발하는 듯한 상태가 되고 마호루는 쿠로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나 쿠로는 마호루가 결심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합니다. 마이후르는 사쿠야를 죽이고 싶은지 아니면 보호하고 싶은지 모르며 마이후르의 피로부터 끌어낼 수 있는 힘은 마이후르의 결심에만 달려있다. 마이후르가 딜레마에 빠져있을 때 미소노와 리리가 나타난다. 그들은 검은 고양이와 마이후르를 줄에서 풀어주고 리리는 낫으로 뱀파이어 소년 귀부인을 공격한다. 한편 미소노는 혼자서 사쿠야와 맞서고 마이후르는 사쿠야가 친구 중 하나라고 설명한다. 미소노는 혐오감을 표출하며 사쿠야에게 자신을 그로부터 보호할 것이라고 말한다. 리리가 귀부인과 싸울 동안 미소노는 갑자기 의자를 소환하여 귀부인을 가두는 데 사용한다. 귀부인이 격투를 하지만 리리가 도착하여 낫으로 공격하기 전까지는 벗어날 수 없다. 귀부인이 완전히 제자리에 묶여 바닥에 쓰러진다. 사쿠야를 바라보며 미소노는 마히루를 배신할 것이라는 사실에 실망을 표현한다. 사쿠야의 표정이 갑자기 변하더니 마히루에게 한 행동을 후회하기 시작한다. 릴리는 이것이 함정이라고 경고하지만 미소노는 이미 최면에 걸려 릴리에 대한 제어를 풀어버린다. 마비된 광대가 마치 인형처럼 갑자기 움직이며 릴리의 다리를 베고 사쿠야는 그의 단검으로 미소노를 찌른다. 그들은 실을 사용하는 제3의 서브클래스가 있음을 깨닫는다. 마히루는 분노하며 미소노가 쓰러지는 것을 지켜본다. 사쿠야는 마히루가 움직이기 전에 그를 붙잡고 그의 목에 단검을 대고 있다. 그는 마히루에게 함께 보낸 시간 중 즐거운 적이 없었으며 그들에게 느끼는 것은 그들을 파괴하고 싶은 압도적인 충동뿐이라고 말한다. 그는 마히루를 계속 짓누르며 말을 했지만 그가 말하는 동안 한 여인이 그의 마음에 나타나 마히루를 화나게 하려고 거짓말을 했다고 그를 비난했다. 사쿠야는 멈춰서 그 형체를 찾기 위해 돌아선다. 쿠로는 마히루에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함께 도망치자고 하지만 마히루는 거부하고 미소노를 복수해야 한다고 고집한다. 츠바키는 인형사 오토길이 옆에 나타나 마히루를 기대감으로 지켜본다. 빗자루가 나타나고
마히루는 사쿠야를 때리기 시작한다. 그것은 사쿠야에게 끔찍한 상처를 입히지만 분노한 마히루는 계속해서 그를 공격한다. 우리는 이것이 모두 사쿠야의 계획의 일환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그는 마히루의 손에 죽기를 원했다. 쿠로의 마음속에는 혼란이 존재한다. 그의 마음속 생물은 그에게 그들의 마음이 서로로 가득 차 있으며 마히루의 분노가 증폭되고 있음을 알려준다. 쿠로는 현실로 돌아와 마히루의 목을 물어뜯는다. 즉시 쿠로는 이상한 에너지에 휩싸이고 그의 내부에 혼란이 흘러나오기 시작한다. 검은 생물이 쿠로의 등에서 나타나고 에너지는 모든 사람들을 감싸기 시작한다. 저예산 저출력 자인추리키는 오토기리를 겁주고 그는 도움을 청하기 위해 츠바키를 찾는다. 오토기리는 츠바키가 사라졌음을 깨닫고 그녀는 다른 하위 등급을 쿠로로부터 멀리 끌어낸다. 그러나 사쿠야는 마하히루를 구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는 모든 것을 말함으로써 마하히루를 화나게 해서 쿠로가 자신을 죽일 수 있게 만들었다고 고백한다. 미친 구원 이야기 좀 해보자. 갑자기 쿠로가 뒤에서 총에 맞고 땅에 쓰러진다. 다른 서번트가 보이고 그것은 이브다. 그는 서번트에게 쿠로를 막으라고 명령하고 서번트는 총을 들고 쿠로 위에 나타나 쿠로가 다시 고양이로 변할 때까지 쏜다. 오토기리는 즉시 사쿠야와 쓸모없는 광대와 함께 도망친다. 그 후 차가 나타나고 릴리가 미소노를 차량에 태운다. 마히루는 릴리에게 괜찮을 거라고 안심시키고 부상당한 미소노를 돌봐달라고 부탁한다. 차량이 떠나고 마히루는 미소노의 부상에 대해 자신을 탓한다. 하지만 이상한 이브는 미소노가 자신이 뭘 하게 될지 잘 알고 있었다고 그에게 확신시킨다. 이브는 자신의 서번트를 MB라고 소개하지만 그는 그를 제재라고 부른다. 마오루는 이브가 고물상이며 매우 기괴하고 약간 정신이 나간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거문이 멈추려고 할 때 너무 강하게 했다는 사과를 하고 마호루가 사쿠야를 죽이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는 마오루에게 만약 이브의 삶이 그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가 검은과의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말한다. 이브는 즉시 자신이 통제력을 잃으면 서번트의 힘이 그를 집어삼킬 것이라고 설명하며 마오루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한다. 집에 도착했을 때 거문은 마오루가 학교에 갈 것인지 궁금해한다. 마오루는 거문의 상처가 치유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안도한다. 쿠로는 마히루가 자신을 데려온 것을 후회하는지 묻지만 마히루는 대답하지 않는다. 그는 쿠로를 데려온 것을 후회하지 않지만 새로 얻은 힘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신이 없다. 거리를 걷던 중 마히루는 음식점에서 츠바키를 발견하고 그곳에 들어간다. 그는 악마가 아무렇지도 않게 음식점에서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그는 츠바키에게 왜 사쿠야를 자신의 하위 클래스에 넣었는지 묻는다. 츠바키는 마히루에게 사쿠야의 과거를 이야기해준다. 사쿠야는 돈을 벌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하는 학대받는 부모를 가졌다. 어느 날 밤, 그들은 그녀의 생명보험으로 돈을 벌기 위해 누나에게 자살을 강요했다. 그들은 그에게 경찰에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여 그를 사기의 공범으로 만들었다. 몇 년 후, 그들은 사쿠야에게도 같은 일을 강요했다. 그러나 츠바키는 그가 죽어가고 있을 때 그를 구했다. 마히루는 죽어가는 인간이 서번트의 피를 마실 때 서브클래스가 형성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서브클래스는 서번트가 내리는 모든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 츠바키는 마히루의 충격을 보고 그를 조롱한다. 마히루는 너무 분노하여 몸이 떨리기 시작한다. 츠바키는 쿠로에게서 살기를 느끼고 난 후 떠나기로 결심한다. 츠바키는 싸울 생각이 없다고 밝히고 냉동된 마히루를 식당에 두고 떠난다. 마히루는 최대한 움직이려고 했지만 그는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다. 그는 사쿠야가 성장하면서 겪었을 트라우마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고 사쿠야의 고통을 이해하려고 더 노력하지 않은 자신을 탓한다. 그의 벤 삼촌의 상징적인 말을 떠올리며 우리 소녀는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안다. 그는 결코 호카게가 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자신의 사스케를 구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마히루는 재빨리 학교로 돌아가기 위해 최대한 빨리 달린다. 그는 괴짜 포아이즈와 부딪히지만 포아이즈는 너무나도 강한 아우라를 가지고 있어서 넘어질 때를 대비해 베개를 준비해 놓았다. 그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자신 같은 플레이어는 아무것도 놀라게 하지 않는다고 마히루를 안심시킨다. 마히루는 포아이즈를 무시하고 수업으로 간다.
다른 친구들은 그를 보고 기뻐하지만 사쿠야가 누구인지 모두 잊어버렸다. 그들은 사쿠야가 다른 학교로 전학 간 것에 대해 들었다. 류세이는 사쿠야의 성격은 기억나는데 사쿠야의 외모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불평한다. 마히루는 학교 축제에 사쿠야가 참석하면 찾겠다고 그들에게 확신시킨다. 한편 마히루는 미소에게 답장을 거부하는 문자 메시지를 계속 보낸다. 릴리는 대신 메시지에 응답하며 미소노를 흉내낸다. 미소노는 화가 나지 않는다. 그는 그렇게 멋지게 등장했지만 마히루를 보호하지 못한 것에 슬퍼하고 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더 강해지고 싶다고 불평한다. 다음 날 학교 축제가 시작된다. 류세이와 코유키는 복도를 지나가며 사쿠야를 지나쳤지만 그를 알아보지 못한다. 사쿠야는 그들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표지를 보고 깜짝 놀란다. 사쿠야가 정신이 팔린 사이 쿠로가 갑자기 그의 얼굴에 뛰어올라서 잠시 멍해지게 한다. 마히루가 즉시 나타나 사쿠야에게 이야기하자고 부른다. 하지만 사쿠야는 도망치기 시작하며 마히루에게 멀리 있어 달라고 한다. 그는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하지만 마히루는 그가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그 속임수는 두 번째로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시킨다. 그들은 학교 옥상에 도착하고 사쿠야는 가장자리에 서 있다. 그는 마히루에게 그들의 대부분의 추억이 가짜이며 그들이 서로 알게 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다고 상기시킨다. 마히루는 여전히 사쿠야가 돌아오기를 주장하지만 사쿠야는 뛰어내린다. 놀랍게도 마히루는 사쿠야를 따라 뛰어내리고 그를 잡는다. 그는 즉시 빗자루를 소환하고 나무로 날아간다. 사쿠야는 놀라서 그가 빗자루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냐고 묻지만 마히루는 그가 뛰어내리기 전까지 자신이 해리포터인 줄 몰랐다고 밝힌다. 그는 빗자루를 가진 검은 고양이가 마녀라고 외치는 것을 보고서야 시도해본 것이다. 사크랴는 이것을 매우 재미있어하고 둘 다 웃음을 터뜨린다. 사크랴는 츠바키가 그의 모든 어두운 시기를 도와주고 지원해준 유일한 사람이었다고 설명한다. 마오루는 자신이 삼촌에 대해 느끼는 것과 같은 감정을 이해한다. 마오루는 사크랴에게 츠바키를 이기고 해방시키기 위해 싸울 것을 약속한다. 사크랴는 기뻐하지만 갑자기 떠난다. 마오루는 쿠로에게 도움을 청하고 친구가 자유로워질 때까지 츠바키를 이기고 이길 만큼 강해지겠다고 약속한다. 그 사이에 사크랴는 마호루를 처음 만났던 순간을 회상하며 마호루가 얼마나 소중했는지에 감동받아 눈물을 흘린다. 쿠로가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는 동안 마호루는 편지를 열려고 애쓴다. 그는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들고 쿠로에게 다가가지만 쿠로는 그것이 어리석은 장난이라고 주장하며 편지를 빼앗는다. 한편 신비로운 인물이 쿠로와 마히루를 감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츠바키와 그의 하위 클래스들이 함께 앉아 게임을 하고 있다. 그는 안대를 한 하위 클래스인 샘러크와 함께 앉아있다. 오토기리와 뱀파이어 광대도 테이블에 앉아있고 사쿠야는 창가에 남아있다. 츠바키가 보고를 요청하자 샘러크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확신시킨다. 그는 사쿠야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며 그가 조만간 배신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츠바키는 사쿠야를 무시하고 그들이 저지르려는 모든 파괴에 집착하며 악한 계획에 몰두하고 있다. 쿠로는 인간 수준의 지능을 가진 고양이라며 학생들 사이에서 더욱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그들은 박수를 보내고 선물을 주기 위해 모여든다. 학기가 끝나는 날, 학생들은 여름 방학을 맞이해 학교를 떠났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히루는 쿠로가 사람들에게 조심하지 않는다고 꾸짖고 그의 변장이 들통날까봐 경고한다. 쿠로는 마히루에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약속한다. 그들은 여름 축제에 도착하고 마히루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빨리 많은 선물을 받은 것에 놀란다. 불꽃놀이가 시작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샴록이 나타나서 마히루에게 케이스를 건넨다. 그들은 샴록을 처음 만나보는 것이어서 그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 샴록은 마히루에게 이 서류 가방이 축제에 참가한 사람의 것이라고 말하며 불꽃놀이가 시작되기 전에 주인을 찾아달라고 부탁한다. 그는 곧 떠날 예정이기 때문이다. 마히루가 상황을 정리하기도 전에 샴록은 떠나버리지만 그는 어쨌든 주인을 찾기 위해 공원으로 향한다. 마히루가 인파 속에서 수색하던 중 그는 상자를 들고 있는 한 인물과 부딪힌다. 그는 사과하고 이 인물이 다른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마히루는 그에게 스피커로 공지하라고 조언하고
그가 잃어버린 서류 가방을 공지할 생각이었으니 함께 가자고 제안한다. 그들이 걸어가는 동안 마이루는 상자에 대해 궁금해하며 그게 무엇인지 묻는다. 그는 그것이 실제 관이며 뱀파이어가 잠자기 위한 것이라고 듣는다. 마이루는 깜짝 놀라 얼어붙었지만 갑자기 공원이 폭발로 흔들린다. 마이루는 충격을 받고 누군가가 눈 패치를 한 낯선 사람의 은색 서류 가방이 원인이라고 외친다. 마이루는 자신과 함께 있는 상자에도 폭탄이 들어있다는 것을 즉시 깨달았다. 그는 다음 행동이 무엇일 수 있을지 고민한다. 불꽃놀이가 시작되기 전에 폭탄이 터질 것이라는 확신이 들기 때문이다. 그는 낯선 사람에게 자신이 그를 믿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쿠로를 소환한다. 쿠로는 마이루의 피를 받아 두 사람은 공중으로 뛰어오른다. 낯선 사람은 쿠로를 서번트로 인식한다. 쿠로와 마이루는 하늘로 뛰어올라 서류 가방을 던진다. 하지만 불행히도 폭발은 일어나지 않는다. 샴록은 멀리서 지켜보며 자신이 일으키고 있는 혼란에 기뻐한다. 낯선 사람이 케이스를 잡아 그의 관에 놓는다. 상자가 관 안에서 폭발하지만 관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연기가 관에서 새어나오고 마이루는 그 기적에 감탄한다. 그는 낯선 사람의 정체를 묻고 그는 자신을 테츠라고 소개한다. 관이 열리자 그 속에서 불에 그을린 박쥐가 탈출한다. 테츠는 그 박쥐를 휴라고 부르며 자신이 그를 찾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쿠로는 그 박쥐가 자존심의 하이님을 인식한다. 한편 미소노는 병원에서 아버지에게 건강에 관한 전화를 받는다. 그는 아버지에게 괜찮을 것이라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고 확신시킨다. 전화가 끝난 후 릴리는 그가 회복하면 마이루를 도울 수 있다고 확신시킨다. 테츠는 휴에게 자신의 피를 일부 제공했고 이 덕분에 휴는 훨씬 더 빨리 치유되었다. 그는 결국 화려하게 등장하여 자존심 가득히 자신을 소개한다. 휴는 테츠를 만난 경과를 이야기할 시간을 가지며 테츠가 어떻게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누구든지 심지어 휴가 그들의 리조트에 머물 수 있도록 했는지 설명한다. 휴는 진지해지며 폭발이 모두 츠바키에 의해 조작되었다고 설명하고 이는 그가 미리 알려준 광범위한 서브클래스 네트워크 덕분이라고 말한다. 휴는 쿠로에게 경계를 유지하라고 상기시키며 현재 그들의 유일한 적은 츠바키가 아니라고 경고한다. 마이루는 집으로 돌아오고 나머지 서반프들이 츠바키에 맞서 그들과 함께할 의향이 있는지 궁금해내한다. 바로 그때 의사가 문을 열고 누군가 마이루를 끌어당기며 엘리베이터 문을 닫고 쿠로는 밖으로 밀려난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엘리베이터 안에 뱀파이어 헌터들이 있고 한 명은 천장에서 쿠로의 어깨로 떨어진다. 마이루는 시설 안에 있게 되고 학교에서 본 내눈 너드와 만난다. 그 너드는 자신을 츠유키라고 소개하며 C3의 일원이라고 말한다. C3는 인간과 뱀파이어 사이의 중립적인 집단이다. 츠유키는 마이루에게 츠바키를 막기 위해 그들과 함께 일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다. 마이루는 충격을 받고 츠유키가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많은 것을 아는지 궁금해한다. 하지만 그는 츠유키가 학생으로 가장하여 자신을 염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츠유키는 츠바키가 오래전에 시스템의 무기였으나 탈출하여 지금은 야생이 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한다. 그는 마이루에게 시사무미가 츠바키의 하위 클래스 모두를 죽인 후 그를 물리치려 한다고 알린다. 마이루는 사쿠야가 츠바키의 하위 클래스 중 하나이기 때문에 사쿠야가 살아남기를 원한다고 거부한다. 츠유키는 마이루에게 세상을 구하는 것이 그들의 개인적인 감정보다 더 중요하다고 상기시키며 사쿠야를 놓아주라고 한다. 마이루는 거부하고 시설을 떠나기로 결심한다. 츠유키는 그에게 오소편 2개의 문이 있으며 그 중 하나만이 시설을 나가는 문이라고 말한다. 그는 제안을 받아들여 시설에서 나가거나 스스로 출구를 찾기로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그가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면 다시는 쿠로를 볼 수 없게 된다. 한편 쿠로는 사냥꾼들과 혼자 맞서 싸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는 압도당하고 방역할 수 없으며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하고 있다. 그들은 다소 기량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실력과 협동을 보여준다. 사냥꾼 중 하나인 츠루기는 쿠로에게 만약 마이루에게 편지 내용만 제대로 전달했더라면 이렇게 곤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츠유키는 마이루에게 쿠로를 쫓고 있는 현재의 사냥꾼 팀이 그들의 가장 강력한 유닛으로 종종 C3의 미친 개들이라고 불린다고 말한다.
마이루는 한쪽 문을 시도하며 최선을 다해 달리지만 미로로 이어진다. 그는 한 경로를 선택하고 계속 달리다가 다시 그 방에 도착한다. 츠유키는 마이루에게 이브와 서번트 사이에 허용된 최대 거리가 있다고 말하며 판돈을 늘립니다. 이 거리를 초과하면 마이루는 아프기 시작하다가 결국 죽게 되고 쿠로는 약해질 것입니다. 사냥꾼들은 쿠로에게 마이루를 붙잡았다고 알리며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그는 즉시 사냥꾼 중 한 명에게 포위됩니다. 마이루는 분노에 차서 빗자루를 소환합니다. 그는 빗자루로 회전하며 토네이도를 만들어 시설의 천장을 부수고 탈출 경로를 엽니다. 츠유키는 자신이 길을 잃하였다고 인정하며 그곳이 시설 밖으로 나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지만 마히루에게 뱀파이어를 믿지 말라고 요청합니다. 마히루는 뱀파이어가 자신의 친구이기 때문에 그들을 믿으며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겠다고 반박합니다. 츠유키는 수십 년 전에 비트맨에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고 밝히고 슬픔에 주저앉습니다. 우리의 저예산 해리포터는 그를 무시하고 단지 시설을 떠납니다. 사냥꾼들이 쿠로에게 다가오지만 마이루가 빗자루를 타고 나타나 쿠로와 함께 탈출한다. 사냥꾼들은 전화를 받고 그들이 비트맨을 쫓지 말라고 지시받습니다. 도망치면서 마우루는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미워하고 죽이는 반면 이유가 없으면 도와주지 않는 이유를 묻습니다. 그는 빗자루 조종을 잃고 거의 추락할 뻔한다. 서뱀프들과 그들의 이브들이 리조트에서 만나는 모습이 보인다. 마우루는 그들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꾸짖습니다. 그는 그들이 단순히 장난을 치러 온 것이 아니라 츠바키를 혐오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합니다. 마우루는 모두가 너무 느슨하다고 생각하고 츠바키가 다음에 무엇을 할지 궁금해하며 뇌사 상태의 미소노가 자동 판매기를 사용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미소노는 츠바키의 부류들을 둘러싸서 그들로부터 정보를 얻자고 제안합니다. 마우루는 MB의 이브에게 연락하자고 제안하지만 미소노는 그가 위험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이 논의하는 동안 휴가 도착하여 그의 부류 중 한 명이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줍니다. 마우루가 그 정보를 추적하고 부류는 다른 부류를 공격한 사람에 대해 설명합니다. 행운인지 마우루와 크로는 빠르게 그를 찾지만 그들은 그를 공격할 만큼 충분히 용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를 따라가기 시작하고 그의 울타리 안에 다람쥐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마이루는 쿠로가 자신의 서브클래스가 없는 이유를 궁금해하고 쿠로는 만들기가 너무 귀찮다고 설명한다. 마이루는 쿠로에 대해 아직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들의 목표가 거리에서 벗어나자 쿠로는 마이루에게 쫓지 말라고 경고하지만 마이루는 꼭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가 길에서 내려가자 그들의 표적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마이루는 이상한 소년에게 그렇게 쉽게 발견된 것에 놀란다. 소년은 뒤로 물러나서 갑자기 피아노를 소환한다. 그는 몇 개의 음을 연주하고 쿠로는 몸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낀다. 그 형체는 쿠로가 영향을 받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를 공격하며 공처럼 건물 위로 차올린다. 마이루는 즉시 자신의 빗자루를 소환하여 방어할 수 없는 쿠로를 구하러 간다. 마이루가 간섭하자 쿠로는 고양이로 변해 마이루의 피를 흡혈한다. 쿠로는 즉시 모든 부상을 치유하고 다시 공격할 준비를 하며 그 인물에게 서반프를 풀어달라고 요청한다. 그 인물은 망설이지 않고 고슴도치를 우리에서 꺼내 쿠로에게 가져가라고 말한다. 그러나 고슴도치는 인간으로 변해 자신을 탐욕의 서반프 로우리스라고 소개한다. 그는 또한 쿠로를 발로 차는 인물을 엔젤, 그의 이브라고 소개한다. 마히루와 쿠로는 이브와 서반프가 엉뚱한 조합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과 함께 일하기가 힘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히루는 엔젤을 설득해 함께 하자고 하며 츠바키가 로우리스를 고립시키고 공격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엔젤은 거부하고 혼자 일하겠다고 고집합니다. 로우리스와 구로는 로우리스가 구로에게 츠바키의 탈출에 책임이 있다고 비난하면서 거의 싸움이 날 뻔합니다. 로우리스가 떠날 준비를 할 때 마이루는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로우리스는 구로의 이브인 마이루가 얼마나 평범한지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떠납니다. 집에 돌아온 마이루는 TV에서 엔젤을 발견하고 엔젤이 리체드라는 인기 아티스트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휴는 마이루에게 리체드는 로리스가 지루해지면 자신의 이브를 죽이는 유일한 서방이기 때문에 공영에 처해 있다고 말합니다. 한편
티징의 츠바키는 투자자로 등장하여 리체드의 다음 공연 티켓을 모두 구매합니다. 거래가 성사되자 그는 그의 하위 클래스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의 계획을 계속할 준비를 하라고 요청합니다. 공연 당일 마이루는 홀에 몰래 들어가려고 하지만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는 모든 티켓이 예약되었다고 알리는 직원과 만납니다. 직원은 마이루를 공연장으로 몰래 데려가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공연장으로 가는 길에 마이루는 츠바키의 하위 클래스 중 한 명을 보고 경계하게 됩니다. 공연이 진행 중이고 엔젤이 연주할 때 관객 전체가 갑자기 무기를 들고 일어섭니다. 로울리스는 그들이 리체드를 죽이기 위해 보낸 뱀파이어임을 깨닫지만 로울리스는 그를 지키겠다고 약속합니다. 마이루는 공연장에 제때 도착하기를 바라며 최대한 빨리 뛰어갑니다. 그들은 로울리스가 혼자서 모든 뱀파이어를 처치했다는 사실에 경탄합니다. 마이루는 로울리스가 혼자서 모든 뱀파이어를 막을 수 있을 만큼 강하다는 사실에 믿기지 않습니다. 리첸드는 로우리스를 고마워하지 않고 대신 그를 꾸짖는다. 로우리스는 그를 고맙지 않은 태도라고 지적하고 리첸드는 분노로 공격한다. 로우리스는 피하며 리첸드를 벽으로 슬램단다. 마이루는 분노하고 로우리스에게 도전한다. 그는 로우리스가 강하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로우리스가 츠바키와 맞설 만큼 강력하다고 믿지 않는다. 로우리스는 마이루를 공격하지만 쿠로가 그를 구한다. 로우리스는 마이루에게 그들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결정한다. 7 형제가 함께 있었을 때 그들은 시엔이로부터 누군가를 죽이라는 편지를 받았다. 흡혈귀 형제들이 요청에 대해 논쟁을 벌였고 결국 표결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형제들 중 3명이 원인의 반대표를 던졌고 다른 3명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롤레스가 이야기를 나레이션하면서 쿠로는 분노에 차서 그의 에너지가 콘서트홀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마우루는 뒤를 돌 수 있을 정도로 너무 무서워합니다. 롤레스는 쿠로가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에게 더 큰 조롱을 합니다. 한편 하급생들은 참담한 패배를 츠바키에게 보고합니다. 츠바키는 마음이 아파서 기억을 떠올리며 울기 시작합니다. 쿠로와 롤레스는 이미 대치하고 있습니다. 마이루는 무대에서 싸우고 있는 서번프들을 어떻게 멈춰야 할지 혼란스러워한다. 다행히 리치가 돌아와 그들을 멈추고 마이루의 빗자루로 구로를 벽에 묶어버린다. 그는 또한 법칙을 밟고 나서 다시 그의 키보드를 소환한다. 그는 즉시 다른 이들의 기억을 자극하는 음을 연주하기 시작한다. 마이루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떠오르며 눈물을 흘린다. 구로의 표정은 얼어붙고 법칙은 리치를 막으려 달려간다. 갑자기 법칙의 2개의 서브클래스가 나타나 리치와 법칙을 막아선다. 마이루는 구로를 바라보지만 구로는 반응하지 않는다. 로우리스는 츠바키의 하위 클래스 중 하나가 아직 깨어있음을 깨닫고 그를 죽이려고 다가간다. 그러나 마이루는 로우리스를 막고 하위 클래스를 구한다. 로우리스는 칼을 떨어뜨리고 분노하며 떠나고 리히트와 나머지 하위 클래스들이 남겨진다. 그들 중 한 명이 리치의 매니저라고 소개하며 마후루에게 연락하면 언제든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카드를 건넨다. 리치가 떠나려는 순간 마후루는 리치에게 무기를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지만 리치는 모욕을 퍼붓고 떠난다. 리히트의 매니저도 서브클래스인 마이루 그리고 묘하게 말이 없는 쿠로와 함께 떠나버린다. 한편 로레얼레스가 콘서트장을 떠나는 동안 갑자기 뒤에서 츠바키가 나타나 그를 습격한다. 로레얼레스는 츠바키가 검을 빼는 것을 보고 공포에 질려 움츠러든다. 미소노와 릴리가 온천 안에 있고 릴리는 미소네에게 마히루가 혼자 리조트를 떠났다고 알린다. 미소노는 마히루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나서 그를 찾으러 나가지만 미끄러져 넘어지고 만다. 마히루가 돌아오자 미소노는 혼자 나간 것에 대해 그를 꾸짖는다. 모두가 알다시피 저예산 해리포터는 로리스를 제외하면 죽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마히루가 츠바키의 하위 클래스 중 하나를 잡을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 미소노는 하위 클래스인 리라를 억제하자고 제안하지만 마히루는 리라가 온화하기 때문에 그를 보호한다. 츠바키가 그를 신문하고 츠바키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려 다가오자 마히루는 츠바키가 리라를 구하러 올 수 있으니 준비하라고 요청한다. 다른 이들은 츠바키가 다닐 하위 클래스 때문에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마히루는 츠바키가 그의 모든 신하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를 여러 번 입증했음을 알고 있다.
다른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를 믿지 않자 마이루는 마이루에게 증언해 달라고 요청하려 하지만 쿠로는 이미 방을 나가고 있다. 마이루는 그를 따라가서 이야기하려 하지만 쿠로의 표정은 여전히 적대적이다. 마이루는 쿠로가 로리스와 싸운 이후로 왜 변하지 않았는지 궁금해한다. 마이루는 그 원한이 모든 서뱀프가 함께 일하는 것을 방해할 것임을 알고 쿠로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려 한다. 안타깝게도 쿠로의 표정은 더욱 나빠지고 마이루는 더 이상 질문할 용기가 없어진다. 그는 단순히 쿠로에게 리조트로 함께 돌아가자고 요청하고 쿠로는 다시 고양이 형태로 변한다. 두 사람은 쿠로의 행동에 놀란 마이루와 함께 리조트로 돌아간다. 그날 밤 늦게 마이루는 라일라와 이야기하고 그에게 먹을 것을 준다. 릴라는 마이루가 왜 자신을 계속 걱정하는지 궁금해하고 마이루는 릴라를 미워할 이유가 없고 그와 계속 싸울 이유도 없다고 설명한다. 릴라는 자신도 같은 기분이라고 밝히지만 마이루에게 츠바키의 부하인 히겐을 경계하라고 경고한다. 다음 날 마이루는 릴라의 경고를 생각한다. 그는 구로가 방에 없고 아마도 하루 종일 밖에서 자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리히트의 매니저인 크란치에게 전화를 받는다. 크란치는 마이루에게 로우리스가 공연장에서 싸운 이후로 실종되었다고 알린다. 리히트가 힘겹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그는 로우리스가 24시간 이상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고 경고했던 말을 기억한다. 그가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갑자기 뒤에서 한 인물이 나타나 그가 찾고 있는 사람이 멀리 있다고 알려준다. 라이트는 불길한 예감을 느끼고 그 인물에게서 물러난다. 그는 항상 창의성을 중요시 여기고 음악을 만들고 싶어 했던 것을 회상한다. 그는 도로에서 고슴도치를 발견했고 그 이후로 함께하고 있다. 라이트는 그 인물에게 붙잡히지 않으려 계속 저항하며 여러 부상을 입기 시작한다. 그는 발차기를 날리지만 그의 공격은 이 이상한 적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인물이 손가락을 튕기자 라이트의 부상이 갑자기 발화된다. 그 남자는 츠바키가 이미 로우리스를 물리쳤다고 경고하며 라이트에게 항복하라고 한다. 라이트는 거부하고 그 남자는 진지해져서 거대한 불기둥을 만들어낸다. 마우루는 불의 기둥을 보고 쿠로에게 라이트를 도와주러 같이 가자고 요청한다. 쿠로는 주저하며 리리와 미소노를 부르자고 제안한다. 마우루가 그를 게으르다고 꾸짖자 쿠로는 선택의 여지 없이 따라가기로 한다. 그들은 남자가 라이트를 붙잡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남자는 츠바키의 주요 하위 클래스 중 하나인 하이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다. 마우루는 리라의 경고를 떠올리고 즉시 쿠로를 소환하여 싸우게 한다. 그러나 쿠로가 나타난 직후 이상한 일이 발생하고 그는 유리 구슬로 녹아든다. 모두가 이 특이한 상황에 경악하고 마후루는 쿠로가 마지막 순간에 겁먹었다는 사실에 넋이 나간다. 히겐이 마이루에게 접근해 공격하고 마이루의 표식도 사라진다. 리히트가 그를 보호하기 위해 나서고 하이겐 주위에 피아노 구체를 만들어낸다. 하이겐은 감명을 받고 불꽃을 소환한다. 마이루는 자신이 약한 패배자라서 리히트를 지원할 수 없다는 것에 실망한다. 마이루가 자기 연민에 빠져있는 동안 리히트는 그에게 원하는 만큼 강해질 수 있다고 말한다. 결국 싸움은 하이겐이 리히트를 이기면서 끝난다. 마이루는 리히트를 데리고 떠나는 하이겐을 막으려 달려가지만 하이겐은 그를 단순히 마비시키고 마이루가 회복되기 전에 사라진다. 다른 이들이 현장에 도착해 마이루를 발견한다. 그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고 친구가 필요로 할 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며 울먹인다. 미소노는 가까이에 휴대폰을 발견하고 그 휴대폰이 하이겐의 것이라는 것을 추측한다. 휴대폰은 거의 즉시 울리고 미소노가 전화를 받는다. 상대방의 목소리는 츠바키의 것이었고 그는 소유주의 친척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소노는 그들이 폰을 돌려받으려면 러스레스와 리히트를 돌려줘야 한다고 요구한다. 츠바키는 서반프와 이브스가 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만 미소노의 무리한 제안을 거절한다. 미소노는 그들에게 한 명의 하위 계급 인질을 가지고 있으며 인질 교환을 원한다면 그들을 교환할 의향이 있다고 알려준다. 미소노는 인질 교환이 이루어질 만남 장소를 정하기 위해 준비가 되면 다시 전화하겠다고 말한다. 츠바키는 하이젠이 휴대폰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하위반 친구들에게 알리고 샴록은 하이젠에게 욕설을 퍼붓는다. 로렐레스는 어두운 방에서 깨어난다. 그는 자신의 몸이 묶여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한다.
그는 라이트가 아직 살아있는지 의문을 갖지만 라이트도 같은 건물에 감금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로렐레스는 라이트가 죽었다고 생각하며 그는 삶이 아무 의미가 없으며 모든 이들이 평범하다는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한다. 리조트에서는 이브들이 다음 행동 계획을 논의한다. 마이루는 로렐레스와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면 라이히트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걱정한다. 그러나 미소노가 마이루에게 로렐레스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쿠로를 구출하기 위해 뒤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다른 사람들이 떠나자 마이루는 상심한다. 그가 원했던 것은 리히트를 구하는 것이었지만 대신 복잡한 상황을 초래하게 되었다. 그는 항상 쿠로에게 의존해 일을 해결해야 했던 것에 불행을 느끼고 약함과 끔찍한 결정의 기록이 있다. 그는 쿠로가 가장 필요할 때 자신이 도와줄 수 없다는 생각에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다. 갑자기 구슬 안에서 목소리가 나오고 리히트를 울고 있다고 놀린다. 그는 공 안에서 미니어처 쿠로를 보고 쿠로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기뻐한다. 쿠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할 수 없지만 자신의 생명에 위협이 없다는 것은 확신한다. 게으른 고양이는 마히루에게 자신을 구슬 안에 두도록 제안하는데 그는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한다. 마이후는 쿠로를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하며 그들이 함께 훈련하고 더 강해질 수 있도록 한다. 츠바키와 그의 부관들에 대항해서 싸울 거라면 그들은 강해져야만 한다. 마유가 미소노와 다른 사람들에게 공을 제시한다. 불행히도 다른 사람들은 작은 쿠로를 볼 수 없으며 그의 말을 듣지도 못한다. 태채우는 그들의 괴상한 짓을 무시하고 공을 깨기 위한 무기를 구한다. 그는 쿠로가 공이 열리면 도망칠 것이라고 믿고 공을 열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 공을 치려는 순간 마유가 그를 멈추고 대신 하겠다고 제안한다. 그는 이것이 마유의 입으로서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동안이 지나고 소년들은 모든 무기를 동원해 공을 깨뜨리려 시도했지만 모든 방법이 실패했다. 크란츠가 마스코트를 들고 나타나 라이히트가 실종되었다고 발표한다. 마유는 빠르게 사과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주장하며 희게인이 라이트를 잡은 것은 라이트가 그를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건 사실이지만 고아는 판단하지 않는다. 모두가 테이블 주변에 모여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미소노가 인질 구출이 최우선 과제라고 알린다. 그들이 논의하는 동안 계획을 준비하고 누군가가 그를 제압하고 숨겨야 한다고 제안한다. 마유는 필요 없어지면 리라를 풀어주자고 요청하지만 미소노는 반대한다. 그들은 한동안 다투지만 마유가 고집을 피우고 결국 미소노가 동의한다. 릴라는 친절한 제스처에 충격을 받고 마이루는 그가 문제를 평화롭고 갈등 없이 해결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확신시킨다. 크란츠는 물총을 꺼내며 그것이 뱀파이어에게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다른 사람들은 그가 정신이 나갔는지 궁금해하지만 그는 휴의 손바닥에 엉덩이를 대고 물을 시연한다. 물이 작용하고 휴는 즉시 기절한다. 크란츠는 그 물이 성수이며 많은 성물들이 뱀파이어를 물리친다고 설명한다. 마히루는 크란츠가 물건을 사기 위해 특이한 골동품 상인을 방문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마히루는 그 골동품 상인이 질투에 입으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미소노는 그 골동품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반대하지만 마히루는 쿠로를 정상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답이 필요하다. 그들은 각자 길을 헤어지기로 결정합니다. 마후루는 고서거점 주인을 찾으러 가고 다른 사람들은 츠바키의 은신처에서 라이히와 그의 세르반프를 구출하려고 계획합니다. 마후루가 라이히를 되찾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한 것에 대해 크란츠에게 사과합니다. 크란츠는 마후루에게 라이히의 전생에 대해 조금 말해줍니다. 라이히는 항상 위대한 음악가가 되고 싶어 했고 어린 시절부터 천재로 인정받을 만큼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그의 공연 중 하나를 보러 가기로 결정했고 라이히는 너무 떨려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비록 당황했지만 라이히의 연주는 아름다워서 관객들은 그를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고 불렀습니다. 크란츠는 마후루에게 자신의 낮은 재능을 고민하지 말고 자신이 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목표를 정하라고 조언합니다. 마후루는 버스를 타고 고서점으로 향합니다. 여러 대의 차량이 주차된 후 버스는 완전히 비어버리지만 마히루는 기차에 남아있다. 갑자기 마히루 옆에 검은 여우가 나타난다. 마히루는 놀라서 츠바키의 목소리로 말한다.
그는 자신의 서브 클래스가 마이루와 함께하지 않다고 불평하며 기차 안에서 에너지 폭발을 일으킨다. 하지만 모든 만남은 환상일 뿐 마이루는 기차가 온전한 채로 주차장에서 자신을 발견한다. 그는 급히 골동품 상인을 찾으러 달려가고 츠바키와 다른 이들은 미소노를 기습하기로 한다. 마이루는 골동품 가게에 도착하고 배 안에 낯선 사람이 마이루를 미쿤이라고 부르며 실제 골동품 상인이라고 생각한다. 문이 열리고 미친 사람이 나타난다. 그는 실험실 가운처럼 보이는 옷을 입고 미친 듯이 웃는다. 그는 마우루를 가게로 이끌고 마우루는 미쿠니가 현재 가게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마우루가 자신을 백작으로 소개하자 괴짜 같은 사람은 흥분한다. 그는 마우루에게 실험을 하고 싶다고 말하고 자신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소개한다. 그는 마우루의 머리에 마우루의 이름을 쓴다. 그는 사람들의 이름을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미쿠니가 도착해 자신의 가게에서 장난을 친 요한을 공격한다. 그는 마우루에게 다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마우루는 미쿠니가 미소노의 형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요한이 끼어들어 검은 고양이를 보고 싶다고 요청한다. 마이루는 공을 드러내고 쿠로를 정상으로 되돌리는데 도움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요한은 시르 뱀프스와 함께 그런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인정한다. 그는 마이루와 함께 실험을 시작할 생각에 들떠 있으며 회전 거울 문을 통해 마이루를 그의 비밀 실험실로 던진다. 그동안 다른 이들은 리조트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들은 전화기의 모든 사진을 통해 츠바키의 은신처를 파악하려고 시도한다. 조금의 수색과 감시 후 그들은 올바른 건물을 찾는다. 약 45층 규모의 거대한 건물이다. 큐는 그 건물이 리체드와 로우리스를 분리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약하게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높다고 설명한다. 미소노는 츠바키와 하이게니 인질들을 그들의 구역에서 보호하고 있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테츠는 피곤해하고 쉬러 떠난다. 다른 사람들이 중요한 계획이 세워지고 있는데 왜 떠나는지 묻자 그는 그들의 판단을 신뢰하며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확신시킨다. 요한은 마이루에게 여러 가지 테스트를 계속 진행하며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한다. 마이루는 요한의 잔소리에 지치고 대신 쿠로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다. 마쿠니가 끼어들어 마히루에게 쿠로를 해방시키면 스바키를 물리칠 준비가 되었냐고 묻는다. 마이루는 뱀파이어를 죽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놀란다. 마쿠니는 뱀파이어가 불사의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들이 죽일 수 있다는 것을 마이루에게 가르친다. 서번트가 그들의 피를 빨아들일 때 서브 클래스는 죽일 수 있다. 세르반프는 이브가 그들에게 준 선물이 올바른 방식으로 파괴되면 죽을 수 있다. 마이루는 그를 데려올 때 쿠로에게 종을 주었던 것을 회상한다. 그는 종을 잃는 것이 걱정되지만 쿠로를 구하는 것이 더 걱정된다. 그는 요한에게 돌아서서 쿠로의 현재 상태에 대한 기록이 없다고 말한다. 마이루는 요한이 뱀파이어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가 왜 뱀파이어에 집착하는지 묻는다. 그는 요한이 생각보다 더 미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요한은 뱀파이어의 파괴적인 본성과 결코 패배하지 않은 쿠로의 엄청난 힘에 몰두해 있다. 그들이 대화하는 동안 그는 마이루에게 차 한 잔을 주고 마이루는 즉시 그것을 마신다. 마이루는 음료를 맛본 순간 쓰러지고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한다. 요한과 미쿠니는 채 마법약이 들어있어 마이루가 검은색의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렇게 하면 그들은 접촉하고 대화할 수 있다. 츠바키는 어디에도 부반장이 보이지 않자 불안해한다. 그때 이브들이 츠바키에게 연락해 교환하러 오라고 알린다. 츠바키는 혼자 가기로 준비했지만 부반장들은 그것이 함정이라고 생각해 대신 가고 싶어 했다. 그는 괜찮을 거라 주장하며 혼자서 떠난다. 이브들은 감시하고 있고 츠바키가 떠나자마자 휴에게 알려준다. 그들은 변장을 하고 호텔에 몰래 들어가 방에 대해 문의한다. 미소노와 릴리는 엘리베이터에 몰래 들어가 최상층으로 가려고 하지만 사쿠야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탄다. 그는 미소노가 나머지 이브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비상 버튼을 눌러버린다. 사쿠야가 버튼을 눌러버리자 호텔 전체가 정전된다. 엘리베이터는 위로 끌어올릴 힘이 없어 떨어지기 시작하고 미소노는 릴리와 함께 사쿠야와 싸울 준비를 한다. 그는 나머지 이브들과 그들의 하인들에게 행동에 나서라고 지시한다. 츠바키는 거래를 위한 만남 장소에 도착하고 5개의 다른 마스코트들과 마주친다.
츠바키는 마스코트들과 마주치는 것이 매우 우스꽝스럽다고 느끼고 그들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궁금해해한다. 그는 곧 마스코트들이 모두 루얼스의 하위 클래스임을 배우고 그들은 그에게 라이트와 루얼스를 풀어주라고 요구합니다. 츠바키는 마스코트들에게 호텔을 나갈 때 인질들이 갇혀있는 장소의 열쇠를 가지고 갔음을 보여주며 이것이 그들이 호텔에서 그가 돌아올 때까지 갇혀있다는 직접적인 증거임을 알립니다. 마스코트들은 또한 츠바키의 하위 클래스가 마스코트 중 하나에 들어있다고 알려주며 츠바키는 자신의 하위 클래스를 다치게 하지 않기 위해 공격을 조심하게 됩니다. 싸움은 계속되고 마스코트들은 압도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츠바키는 결국 진지해져서 자신의 하위 클래스를 찾지 못하면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지하층에 도착하고 미소노는 츠바키가 돌아오기 전에 매우 제한된 시간이 남았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는 전투 가능한 하위 클래스들과 그들이 어떻게 배치될지에 대한 계획을 회상합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미소노는 아래층이 비어있음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습니다. 사쿠야는 처음부터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으며 리시트와 로울리스가 서로 멀리 숨겨져 있지 않다고 밝힌다. 그들은 전혀 위험에 처해 있지 않다. 계획은 이브들과 모든 서반프를 호텔로 유인하여 츠바키와 그의 하위 클래스에 의해 처치되게 하는 것이었다. 테츠와 휴가 최상층에 도착했을 때 나머지 하위 클래스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란다. 테츠는 그들이 수적으로 불리하다고 걱정하지만 휴는 그가 하위 클래스를 처리할 것이라고 확신시킨다. 미소노와 릴리는 체인소로 공격하는 사쿠야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소노는 함정에 빠진 휴가 걱정되어 그에게 지원을 보내기 위해 탈출하고 싶지만 사쿠야는 계속해서 체인소로 그들을 제압하고 있다. 미소노는 정신공격을 시도하기로 결심하고 사쿠야를 자극하려 한다. 사쿠야는 츠바키가 서반프의 죽음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그는 열쇠를 찾고 있으며 전쟁이 그를 열쇠로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리시트는 이상한 방에서 묶여서 깨어난다. 그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하며 현재의 상황에 대해 로우리스를 꾸짖는다. 로우리스는 리시트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정신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로우리스는 삶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소리치며 모든 사람은 결국 죽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리시트가 곧 죽을 것이며 그게 전부라고 확신한다. 그러나 리시트는 반박하며 자신이 살아남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서로를 이렇게 명확하게 들을 수 있는 이유가 궁금해하고 로울레스는 그들이 옆방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제안한다. 그들은 곧 꿈과 삶의 의미에 대한 논쟁을 다시 시작한다. 논쟁은 점점 격해지고 두 사람은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다. 갑자기 리시트가 벽을 부수고 로울레스의 감방으로 들어온다. 로울레스는 경악하지만 리시트는 그의 반응을 무시하고 대신 싸우자고 요청한다. 한편 마히루는 이상한 세계에 나타나고 그는 넓은 사막에 있다. 그는 힘을 담당하는 구로 안에 생물을 발견하고 구로가 어디에 있는지 묻는다. 그 생물은 구로가 그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마히루는 계속해서 찾는다. 그는 쿠로의 종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따라가려 한다. 마히루는 사막을 돌아다니며 아무것도 찾지 못하다가 결국 땅에 쓰러지고 그 소리가 사막 아래에서 오고 있음을 깨닫는다. 마히루는 사막 아래로 어떻게 내려갈 수 있을지 궁금해하고 리시트에게 배운 상상력의 힘을 떠올리며 손바닥으로 땅을 잘라낸다. 그는 사막 아래에서 물을 발견하고 수영하여 계단 무리로 도착한다. 그는 계단을 내려가며 문에 다가가지만 갑자기 다른 곳에 나타난다. 그는 나머지 7 서반프와 함께 테이블에 앉아 있다. 휴는 서반프들에게 C3 요청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으며 목표를 죽일지 말지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알린다. 그들이 논쟁하는 동안 마히루는 자신이 쿠로의 기억 속에 있음을 깨닫고 이것이 로리스를 통해 듣고 싶었던 이야기라는 것을 이해한다. 서번트들이 서로 굴복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마히루는 목표가 모든 서번트를 창조한 남자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들 중 일부는 그가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있게 두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 다른 이들은 그가 잘못한 것이 없으며 놔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교착 상태에 이르자 휴는 쿠로에게 투표를 해주기를 요청하여 동점을 깨뜨리게 한다. 쿠로는 주저하지 않고 그 남자를 죽이겠다고 투표한다. 그는 혼자서 일을 처리하겠다고 자원하기까지 한다. 로리스는 분노하며 쿠로에게 소리친다.
그는 쿠로가 그들의 창조자를 구하는 대신 살해하기로 선택할 것이라는 사실에 믿기지 않는다. 그러나 크로는 뱀파이어를 만드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을 굳혔습니다. 다른 세르반퍼스들이 분노한 릴리스를 제지하고 크로는 떠납니다. 마유이루가 그를 쫓아가고 그들은 크로의 다른 기억 속으로 나타납니다. 크로가 창조주 집으로 도착하여 그가 실제로 살아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크로는 망설이고 그의 결정을 후회하며 그를 죽일 것인지 고민합니다. 갑자기 덩굴 식물이 땅에서 튀어나와 마우이루를 제지하고 기억을 관찰하는 것을 막습니다. 하지만 마우이루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크로가 주인을 뵈면서 그 안에 있는 후회의 정체를 깨닫습니다. 한번 검은 고양이가 끝나면 다른 모든 서반프들이 쿠로에게 용서한다고 말하는 기억을 본다. 로레올레스는 용서하지 않겠다고 거부하고 쿠로와 영원히 원한을 품겠다고 약속한다. 마우르는 덩굴에 억제당해 있으며 그는 후회하며 멀어져가는 쿠로를 붙잡으려 애쓴다. 어둠이 마우르를 집어삼키자 그는 다른 곳에서 깨어나 이전의 생물체를 손에 들고 있다. 그는 빠르게 놓아주고 그 생물체는 그가 그렇게까지 온 것을 축하한다. 그는 쿠로에게 현재 그들이 있는 장소가 쿠로의 모든 비밀을 담고 있다고 알려주고 마후르에게 비밀을 파헤치기 위한 무기를 제공한다. 마후르는 제안을 거절하고 쿠로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 그를 가르는 거대한 벽으로 다가간다. 그는 쿠로에게 자신을 소개하며 마후루라고 말한다. 문이 나타나고 마이루는 문을 지나 쿠로를 찾습니다. 쿠로는 끊임없는 후회의 상태에 있으며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스스로를 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수세기 동안 이렇게 자신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소년이 말의 힘으로 나타나고 몇 마디로 모든 의심과 고통을 쉽게 없애며 쿠로를 치유하고 그를 되찾습니다. 우리는 로우리스의 과거를 보게 되며 그는 자신의 이브인 듯한 여배우와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배우가 자신의 경력을 덜 진지하게 여기기 시작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하락세에 접어들고 있다고 불평하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는 리히트의 콘서트에 참석하고 천재 소년의 재능에 감동을 받습니다. 로우리스는 그의 이브였던 여배우를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현재 그들은 모두 호텔에 있으며 리히트가 로우리스의 방으로 넘어가기 위해 벽을 부수었습니다. 그는 로우리스를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일 생각이라고 알리며 이는 하인을 즐겁게 한다. 그는 리히트도 평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그 자리에서 리히트를 죽이고 싶다고 표현한다. 두 사람은 싸움을 시작하고 호텔이 흔들린다. 로우리스는 자신이 움직이기 힘들다는 것을 깨닫고 그의 상처가 거의 나아지지 않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는 리히트도 끔찍한 상태에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두 사람은 계속 서로에게 돌진한다. 각 공격마다 리히트가 우위를 점하고 계속해서 로우리스의 머리를 짓누른다. 그러나 로우리스는 계속해서 방역을 한다. 리히트가 물러서지 않음을 깨달았을 때 로우리스는 싸움을 멈추고 무기를 치운다. 그는 리히트가 놀랍다고 인정하고 싸움을 그만두자고 제안한다. 불행히도 리히트는 거절하고 다시 러스레수에게 도전한다. 그는 러스레수를 비난하고 그의 생활 방식과 절대주의 철학, 아무 것에도 관심이 없고 야망이 전혀 없다고 비판한다. 러스레수는 분노에 차 있고 어둠이 리히트를 감싸버린다. 우리는 러스레수의 과거 속으로 들어간다. 그곳에서 그는 자유로운 공주 오펠리아를 쫓는다. 오펠리아가 나무에서 뛰어내려 열매를 잡으려고 한다. 하지만 러스레수가 그녀를 구해준다. 러스레수는 오펠리아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주변에 있었고 그녀가 아름다운 공주로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잠시 후 오펠리아는 러스레수에게 결혼할 것이라고 선언한다. 그녀의 아버지는 전쟁의 가능성을 막기 위해 이웃 왕국의 왕자와 그녀를 약혼시켰다. 로리스를 오필리아에게 도망가자고 간청한다. 그는 그녀에게 자유와 함께 그와 함께 남기로 결정하면 영원한 삶을 약속한다. 오필리아는 자유나 권력을 원하지 않지만 두 나라의 평화의 상징이 되고 싶다고 응답하며 결혼에 동의한다. 형은 사랑하는 사람의 결혼을 지켜보며 앉아있는 바보 같은 사람이다. 그들은 로리스를 숨기려 하지만 그는 발견되어 잡힌다. 오필리아는 그가 탈출하도록 도와주고 로리스는 그녀가 사는 모습을 옆에서 숨으며 지켜봐야 한다. 안타깝게도 평화는 오래가지 않으며 또 다른 전쟁이 발발한다.
로울리스는 일부 귀족들이 오피리아를 죽일 계획을 세우는 것을 엿듣게 되며 그것이 평화를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궁전으로 몰래 들어가 오피리아에게 그녀의 운명을 알리고 다시 함께 도망치자고 제안한다. 오피리아는 떠나는 것을 거부하고 로울리스에게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로울리스가 제공하는 안전보장을 거절하며 안전이나 자유를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녀는 나라들을 위해 영원한 평화만을 원하며 그것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상관없다. 정신 나간 이야기다. 로울리스는 그녀를 해치려는 모든 사람을 죽이겠다고 맹세하며 흐느끼지만 오피리아는 그가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한다. 처형이 임박했을 때 오피리아는 두 나라 시민들에게 전율이 느껴지는 연설을 한다. 그녀의 말은 날카롭고 설득력 있으며 그녀는 그들이 벽을 허물고 평화롭게 살아가도록 독려합니다. 그녀의 처형 연설은 역사상 가장 위대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골디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영감을 줍니다. 로제오. 마침내 그녀는 처형되고 두 나라가 통합됩니다. 그녀를 기리는 평화의 기념비가 세워집니다. 작은 아이들은 수세기 동안 이 기념비를 지키고 있었다는 전설적인 다람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로럴레스가 그녀에게 차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념비를 떠나지 않고 몇 년 동안이나 무용지물 같은 멍청이처럼 계속 울고 있었다는 것을요. 휴가 나타나서 서반프들이 자기 주인에게 사랑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는 리히트에게 쿠로의 올해 편지를 전달하며 모든 서민프들을 긴급 회의에 소집합니다. 회의의 주제는 그들의 창조자를 죽일 것인지에 대한 논의입니다. 이것이 리히트가 이렇게 분노한 이유입니다. 그는 창조자가 그들에게 가족과 같은 존재라고 믿었고 그를 살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또한 오펠리아의 평화 철학을 최대한 실현하고 싶었지만 쿠로는 창조자를 죽이자고 주장했습니다. 로우리스는 상심하여 국가로 돌아가지만 그 광경에 충격을 받습니다. 더 강력한 국가가 오펠리아가 세우기 위해 죽었던 왕국을 공격했고 모든 것을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왕국의 마지막 기념물인 오펠리아의 동상이 땅에 부서지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법과 질서에 대한 고통과 슬픔이 로울레스를 미치게 만들고 그는 리히트가 익숙한 무기력한 자신으로 변한다. 그는 이제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으며 어떤 생명도 특별하지 않다고 믿는다. 모든 이는 죽는다. 추억이 끝나고 우리는 리히트가 커튼이 내려가는 것을 지켜보며 앉아있는 모습을 본다. 그의 옆에는 생물체가 있고 리히트는 그것이 로울레스의 표출임을 알아챈다. 리히트는 일어나 무대 위로 올라가 피아노를 드러낸다. 리히트가 연주를 시작하고 로울레스의 모든 기억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리히트의 격려하는 말들로 인해 그는 강력한 힘을 얻어 이를 극복할 수 있다. 정말 구세주 같아. 로우리스는 자신이 로우리스여야 했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었음을 깨닫는다. 오필리아를 구하고 그녀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지키고 싶은 것이 다르다. 그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리히트를 보호하고 가능한 한 오래 지키고 싶어 한다. 그는 리히트가 선물로 준 개목걸이를 드러낸다. 그 목걸이에는 그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그는 더 이상 탐욕의 로우리스가 아니다. 그는 이제 리히트가 처음 지어준 이름인 하이드다. 우리는 법이 없는 상태로 가겠지만 그건 정말 멋지니까. 두 사람은 함께 감옥의 벽을 부수지만 탈출을 막으려는 하이겐과 마주하게 된다. 법이 없는 상태는 강력한 적과 싸우게 되어 신이 나고 하이겐은 두 사람에게 자신을 소개한다. 리히트가 주목을 받으며 하이겐과 혼자 싸우라고 법이 없는 상태에게 뒤로 물러서라고 요청한다. 법이 없는 상태는 거부하고 두 사람은 하이겐과 싸울 사람을 두고 한심한 논쟁을 시작한다. 하이겐은 신이 나고 그의 피가 끓기 시작한다. 그는 불꽃을 소환하고 두 사람에게 함께 그에게 돌진하라고 요청한다. 싸움이 즉시 시작되고 그들은 불꽃에 둘러싸인 하이겐에게 돌진한다. 로럴스가 히게인을 공격하지만 히게인은 피하고 방역한다. 히게인이 로럴스의 얼굴에 작은 상처를 내자마자 곧 불길이 일어난다. 라이트는 히게인이 긁히거나 다치면 불꽃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상기시킨다. 라이트는 싸움을 오래 끌 수 없다며 두 사람이 히게인에게 포위 공격을 가한다. 라이트는 강력한 주먹으로 히게인에게 성공적인 타격을 가하고 그를 벽으로 밀어붙인다.
그러나 히게인은 아직도 서 있다. 그들은 이어지는 공격에서 협동하여 이토도이와 이타도이처럼 위치를 바꾸며 공격한다. 히게인이 진지해져 장갑을 벗는다. 라이트를 만져도 발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대신 그는 일부 피를 맛보고 매우 강력한 불꽃을 소환한다. 그 불꽃은 스카이라인의 건물 천장을 뚫고 회오리 바람처럼 형성된다. 하이제는 광기를 띄었고 리히트와 로울레스가 접근할 수 없는 지옥불의 중심에 있다. 한편 사쿠야는 미소노와 리리에게 추바키에 대해 말해준다. 미소노는 왜 하이젠이 추바키의 계획을 말해줄 것인지 의아해하지만 사쿠야는 그들이 지하실에서 나갈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사쿠야는 체인소로 미소노를 공격하고 그것은 미소노의 얼굴을 간신히 비켜간다. 사쿠야는 자신이 서반프를 멈출 방법을 알고 있다고 밝힌다. 이것은 이들이 받은 선물들을 파괴함으로써 이루어지며 리리의 목에 있는 작은 시계는 미소노의 선물입니다. 츠바키의 검 중 하나를 소환해서 낫으로 방어하는 릴리를 베기 시작한다. 행운인지 미쿠니가 자신의 세르반프와 함께 나타나서 사쿠야를 포위합니다. 미소노는 미쿠니가 도와주는 것을 화내며 미쿠니에게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미쿠니는 미소노의 어린애 같은 모욕을 무시하고 대신 친구들을 구출하라고 요구합니다. 미소노와 리리는 떠나고 미쿠니는 자신의 세르반프와 함께 사쿠야를 제압합니다. 테츠는 휴와 함께 하급생들에 맞서 싸웁니다. 그는 관 속에서 박쥐를 소환하고 휴는 박쥐를 이용해 하급생들을 공격합니다. 나머지 하위 클래스들은 박쥐들을 쉽게 막아내고 방역을 가한다. 장난꾸러기 드라큘라 바루키아는 휴를 상자에 가두어 성공적으로 잡아넣고 3번 세어본 뒤 상자에서 휴가 사라진다. 미소노와 리리는 그 후에 나타나고 바루키아는 휴가 이미 사라졌다고 알려준다. 미소노는 그들이 하위 클래스들에게 얕보였다는 사실에 화가 난다. 휴는 그들보다 훨씬 강하지만 하위 클래스들은 이미 휴를 잡아내기 위한 정교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미소노는 그들이 수적으로 열세라는 것을 깨닫는다. 하이게는 최상층의 탐욕스러운 쌍을 제압하고 있으며 휴는 현재 행방불명 상태이다. 테츠오는 스스로 하위 클래스들과 싸우려나 하지만 오타기리가 그를 줄로 포박한다. 갑자기 미소노가 모두 후퇴하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전에 호텔 전체가 무언가 벽을 타고 오르며 흔들리기 시작한다. 모두가 마이루가 거대한 짐승을 타고 있는 모습을 보며 얼어붙는다. 쿠로는 고양이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대신 그는 거대한 사자로 나타난다. 그는 포효하며 그 소리가 도시 전체에 울려 퍼진다. 그의 크기는 매우 거대하여 츠바키는 멀리서도 호텔 꼭대기에서 그를 쉽게 발견하고 흥분한다. 쿠로는 인간 모습으로 돌아오고 마이루는 그의 빗자루를 소환하여 나머지 서반프와 그들의 이브들을 위한 지원을 준비한다. 미쿠니는 그의 서반프 JJ를 호출하고 그들은 쿠로와 마이루를 보기 위해 계단을 올라간다. 마이루는 휴가 어느 곳으로 텔레포트 된 것을 알게 되고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호텔 안에서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린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라이체드와 로울리스를 구출한 후에 휴를 구출할 것이라고 약속한다. 그는 걸레를 지팡이로 변환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부관들을 상대한다. 오타기리는 인형을 이용해 먼저 공격하지만 마유와 검은색의 사람은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오타기리를 무찌르고 쓰러뜨린다. 베루키아는 놀라며 마이후에게 돌진하고 샴록도 함께한다. 검은색의 사람은 등 뒤에 거대한 날개를 만들어내고 그 날개에서 가시를 발사한다. 마유는 지팡이로 가시를 강화하고 단 한 번의 공격으로 베루키아와 샴록을 무찔린다. 히가는 로울리스와 라이체드를 물리치고 개조된 검은색의 사람으로부터 다른 부관들을 구출하기 위해 준비한다. 로레올러스는 거대한 사자 쿠로를 알아본다. 그것은 수세기 동안 아무도 본 적 없는 쿠로의 원래 모습이며 로렐러스는 마이루가 어떻게 쿠로를 변화시켜 쿠로의 진정한 힘을 되찾았는지 궁금해한다. 그는 겨우 일어나려고 애쓰다가 다시 한번 히간에게 공격하지만 너무 약해서 히간에게 밀려난다. 그는 로렐러스에게 항복하거나 리체드를 죽이겠다고 경고한다. 사디스틱 리체드는 로렐러스보다 먼저 대답하며 그는 절대로 항복하지 않을 것이며 히간이 그의 발밑에 눕기 전까지는 그러할 것이라고 말한다. 히간은 오직 사바키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하며 이를 이루기 위해 계속해서 살인을 저지를 것이다. 그가 리체드를 손에 들고 있을 때
리체드는 자신의 몸에 피아노를 그리기 시작한다. 예상치 못한 희가는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이를 지켜보다가 리체드가 피아노를 작동시키면서 강력한 파동을 희간의 몸속으로 보내게 된다. 로리스는 리체드의 지능에 감명을 받지만 이것은 희간을 더욱 분노하게 만든다. 리체드는 그의 피아노를 소환하고 연주를 시작하자 로리스의 복장이 변하고 이상한 영웅으로 변신한다. 그는 갑자기 압도적인 힘을 얻고 희간의 모든 불꽃을 감싸서 끈다. 그는 희간을 가지고 놀기 시작하고 호건에게 결정타를 날린다. 희간을 물리친 리체드는 다른 이들과 합류할 준비를 하지만 탈진하여 쓰러지고 로리스가 그와 함께 누운다. 두 사람은 이야기하며 리체드는 과거를 놓아주고 현재에 집중하라고 상기시킨다. 마이루와 쿠로가 방에 도착하고 그들은 탈진한 리체드를 도와준다. 나머지 이브와 서밤은 모든 서브 클래스를 물리친 후 흩어진다. 그리드상을 구출하는 임무는 성공했지만 그들은 과정에서 휴를 잃었다. 마이루는 리라에 대해 묻고 그는 리라가 휴의 관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는 마스코트들이 가짜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이루는 쿠로에게 로리스를 만나보라고 요청하고 쿠로는 주저하며 그렇게 한다. 그는 로리스에게 다가가 과거에 대해 사과한다. 형제들은 서로를 용서하고 로리스는 마이루가 그들의 오랜 불화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 것에 감사한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하이드라고 밝히고 다른 이들에게 태그를 보여준다. 그러나 리라는 경노하여 분노에 휩싸여 있다. 그는 모든 친구들을 학살한 서밥이 자유롭게 살고 웃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는 로우리스를 행복한 결말로 끝내고 싶지 않아서 아무도 반응하기 전에 로우리스의 태그를 빼앗는다. 그는 로우리스를 영원히 파괴하여 모든 친구들을 복수하겠다고 선언한다. 마히루는 그에게 그러지 말라고 간청하며 리라에게 태그를 돌려달라고 부탁한다. 하지만 리라는 망설인다. 그는 친구들을 복수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마히루에게 용서를 구한다. 츠바키가 갑자기 리라 옆에 나타나고 그는 드디어 잃어버린 서브 클래스를 찾은 것에 기뻐한다. 그는 릴에게 사과하고 태그를 받아들여 혼자서 전체 팀과 싸울 준비를 한다. 미소노는 츠바키가 이렇게 빨리 돌아온 것에 충격을 받고 공포에 질려 움직이지 못한다. 츠바키는 호겐을 물리쳤다는 사실에 감탄하며 건물에 입힌 피해의 정도를 바라본다. 츠바키는 계속해서 손에 들린 태그를 굴리며 코로로 다가간다. 라이체이디는 돌진하려 하지만 러월스가 그를 제지한다. 그는 라이시이디가 츠바키와 대치하기에는 지쳐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자신도 약해진 상태라는 것을 인식한다. 그는 힘으로 츠바키와 맞먹는 유일한 서반프가 코로라고 생각하며 그에게로 시선을 돌린다. 테츠는 불만스러워하며 휴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있느냐고 묻는다. 츠바키는 베루키아의 특별한 상자가 휴를 그의 소유한 작은 상자로 텔레포트했다고 설명한다. 그것은 이동시키는 기술이며 그는 휴를 자신의 소나귀에 쥐고 있다. 마이루는 츠바키에게 그의 목적을 묻고 츠바키는 자신의 유일한 목적이 주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나머지 서반프들을 죽이기 위해 무기로 만들어졌다. 그는 완전히 검은 그의 오른손을 드러내고 검을 소환한다. 그는 그 검으로 태그를 가격하고 로우리스는 비명을 지른다. 두꺼운 안개가 로우리스로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하고 그것은 빠르게 방 전체를 휩쓴다. 츠바키는 그를 끝내기 위해 준비했지만 쿠로가 그를 멈췄다. 쿠로는 츠바키가 그들의 형제임을 인정하며 오직 그들의 창조자만이 츠바키만큼 강력한 괴물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한다. 츠바키는 자신의 주인을 죽인 검은 사자를 찾고 있었다고 밝히며 주인의 마지막 말을 묻는다. 츠바키는 주인이 마지막 순간을 보지 못한 것에 화가 나서 코우로가 그를 죽였다고 비난한다. 안개는 계속해서 요동치고 다른 사람들은 서 있는 것이 힘들 정도다. 라이크는 로어리스를 다람쥐로 발견하고 모두가 더 낮은 층으로 도망치는 것을 제안한다. 그러나 마히루는 살고 싶지 않아서 오직 코우만 돕기로 한다. 코우는 츠바키의 검을 받고 대화를 하자는 제안을 한다. 그는 자신의 실수에 대해 논의하고 츠바키와 화해하고 싶어 한다. 돌발적인 츠바키는 분노와 복수심에 눈이 멀어 거절한다. 그는 철학적으로 변해 자신의 주인을 복수하고 모든 서반프를 죽여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츠바키는 갑자기 모든 안개를 자신의 몸속으로 끌어당기기 시작하여 주변의 안개가 사라집니다.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그의 몸에서 강렬한 빛이 발산되어 순간적으로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즉시 칼들이 도시 곳곳에 시민들 위로 비처럼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건물이 칼비에 의해 흔들리기 시작하자 대피처를 찾습니다. 쿠로는 츠바키가 단지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에 분노합니다. 그는 츠바키에게 다가가고 츠바키는 그에게 칼을 쏘지만 쿠로는 칼을 튕겨냅니다. 그는 츠바키를 붙잡고 진짜 커플처럼 질 좋은 대화로 모든 것을 해결할 기회를 또 한 번 줍니다. 불행히도 츠바키는 그를 사방에서 찌르는 검을 소환한다. 쿠로는 방역하지 않는다. 대신 그들은 대화로 자신의 고통을 표현하자고 제안한다. 우리 친구는 강해졌지만 이제는 치료사가 되었다. 정말 퇴보했네. 한편 마이루는 여전히 2명의 서반프를 찾고 있으며 미쿠니를 만나 그에게 도망칠 것을 권한다. 그들은 맞고 마이루는 거절하며 쿠로를 도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쿠니는 츠바키를 다루는 것은 쿠로의 문제라고 말하고 마이루는 자신의 순간을 맞이한다. 미쿠니를 바라보는 검은이 마이루가 쿠로의 이브임을 알린다. 이는 그들이 모든 것을 함께 대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찬송과 오라가 너무 거대해서 미쿠니는 마이루를 떠나게 한다. 한편 츠바키는 쿠로를 심하게 다치게 하고 다시 한번 공격하려 한다. 하지만 마이루가 그를 멈춘다. 츠바키는 자신의 검을 발사하여 마이루의 얼굴을 베고 쿠로는 분노에 차서 거대한 사자 형태로 변신한다. 건물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일부 층이 붕괴된다. 무너진 잔해가 리히트와 로울레스에게 떨어지고 있다. 하지만 로드가 갑자기 나타나 그들을 구했고 C3의 멤버들에게 돌아섭니다. 그들은 모든 밑간인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츠바키의 패배를 확실히 하기 위해 호텔을 미친 개들로 둘러쌌습니다. 그들은 나머지 서번트들도 안전하게 도와주었고 테츠는 구급차에서 휴를 찾습니다. 사쿠야는 마이루를 돕기 위해 천장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쿠로는 그의 발로 츠바키를 쉽게 제압하지만 츠바키는 계속해서 그를 도발합니다. 마이루는 쿠로를 부르며 츠바키를 놓아주라고 하지만 츠바키는 그 친절한 제스처에 반응하여 마이루에게 칼을 날려 보냅니다. 사쿠야가 나타나 공격의 경로에 들어서며 마이루를 대신해 피해를 받습니다. 쿠로는 더 이상 츠바키를 참을 수 없고 그의 머리를 찢을 준비를 하지만 마이루가 2사람 사이에 끼어듭니다. 갑자기 츠바키의 가슴이 열쇠 구멍처럼 열리고 마이루와 함께한 지팡이가 열쇠로 변한다. 그는 주저없이 열쇠를 츠바키의 가슴에 빠르게 꽂고 즉시 츠바키의 기억 속으로 끌려간다. 그가 만들어진 후 그의 선생님은 그에게 형제들을 지켜보라는 임무를 주며 그들을 파괴할 수 있는 힘이 있음을 알려준다. 하지만 쿠로의 공격 이후 츠바키는 적대적으로 변하고 형제들을 파괴하겠다고 다짐한다. 츠바키는 기억 속에서 마이루를 향해 돌진하고 공격하며 이 공격은 현실로 이어지지만 쿠로가 개입하여 공격을 저지한다. 츠바키는 검의 바다를 소환하고 그것을 2사람에게 쏘기 시작한다. 쿠로는 그것들을 막으려 애쓰고 마이루에게 도망가라고 하지만 마이루는 그의 곁에 남아 그들은 함께 검의 폭풍을 뚫고 싸운다. 그러다 마히루가 츠바키에 가까이 다가가 그를 포옹한다. 츠바키는 얼어붙고 그의 모든 검이 사라진다. 나중에 마우루가 쿠로와 함께 쉘터에 도착해 다른 사람들과 만납니다. 츠바키가 사쿠야를 치유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는 사쿠야에게 자유롭다고 말하고 살아가는 것을 요청합니다. 츠바키는 형제들에 대한 원한을 더 이상 가지지 않으며 증오는 사라졌습니다. 셀밤스트의 나머지는 평소와 같이 생활하며 하위 계급들은 감옥에 갇힙니다. 마우루와 쿠로는 서로 함께 살면서 곤란한 일은 피하고 단순하게 살아갑니다.